잠깐만요. 지갑에 이것 하나 없으면 돈이 들어와도 남지 않습니다. 이상하게도 평생 열심히 살았는데 돈이 모이지 않는 분들에게는 공통된 흐름이 있습니다. 저는 그 지갑을 처음 열어보는 순간 바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돈이 없는 게 아니었습니다. 돈이 머물지 않는 구조가 있었던 것입니다. 열심히 벌었는데 어디로 갔는지 모릅니다. 저축을 해도 어느새 빠져나갑니다. 주변에 누군가는 별로 대단해 보이지 않는데 돈이 모입니다. 나는 무엇이 다른 걸까 생각해 봤지만 답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차이가 생각보다 아주 가까운 곳에 있었습니다. 바로 매일 손에 드는 지갑 아니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은 단순한 미신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랫동안 수많은 분들의 지갑과 삶의 흐름을 곁에서 지켜보면서 제가 직접 확인한 이야기입니다. 돈이 붙는 사람들의 지갑에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돈이 계속 빠져나가는 사람들의 지갑에는 또 다른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오늘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지금 내 지갑이 돈을 불러들이고 있는지 아니면 조용히 돈을 밀어내고 있는지 스스로 알게 되실 겁니다. 중간에 끄시면 안 됩니다. 왜 이런 흐름이 생겼는지, 어떤 것이 돈의 기운을 막고 있는지, 지금 당장 무엇을 바꿔야 하는지 끝까지 들으셔야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직접 만났던 분들의 이야기도 함께 전해드리겠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으시면 아마 고개를 끄덕이시게 될 겁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오랜 시간 시니어의 삶과 돈의 흐름을 가까이에서 지켜봐 온 생활 풍수 해설가 심산입니다. 운을 파는 이야기는 하지 않습니다. 지갑 하나가 말년의 재물 흐름을 어떻게 바꾸는지만 차분히 이야기합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해 주십시오. 저도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지갑을 열 때마다 왠지 모르게 마음이 무거워지는 시절이 있었습니다. 돈이 없어서가 아니었습니다. 지갑을 여는 그 순간이 유쾌하지 않았습니다. 카드 영수증이 구겨진 채로 꽂혀 있습니다. 언제 넣었는지 기억도 나지 않는 종이 쪽지가 끼어 있습니다. 쓰지도 않는 포인트 카드가 몇 장씩 겹쳐 있습니다. 동전이 이쪽 저쪽 흩어져 있습니다. 지폐는 방향도 제각각입니다. 이 모습이 낯설지 않으실 겁니다. 아침에 지갑을 들고 나가면서 왠지 모르게 기분이 가라앉은 적 있으십니까? 마트에서 계산할 때 지갑을 열기가 민망하다고 느끼신 적 있으십니까? 지갑이 낡고 두꺼워졌는데도 정작 돈은 없다고 느끼신 적 있으십니까? 이런 느낌을 나이가 들어서 그렇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씀씀이가 커진 탓이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자식들 뒷바라지하다 보니 남는 게 없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저도 한때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제가 오래 알고 지내던 한 분의 지갑을 보게 됐습니다. 그분은 특별히 많이 버는 분이 아니었습니다. 화려하게 사는 분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항상 여유가 있었습니다. 필요할 때 돈이 있었고 예상치 못한 일이 생겨도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그분의 지갑은 작고 단정했습니다. 안에 든 것도 많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폐는 가지런히 같은 방향으로 접혀 있었습니다. 영수증 한 장 없었습니다. 카드도 딱 2장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갑 안쪽 깊은 곳에 아주 작은 무언가가 들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걸 보고 처음에는 그냥 지나쳤습니다. 그런데 그 뒤로 돈이 잘 모이는 분들을 만날 때마다 그 지갑 안을 조심스럽게 살펴보게 됐습니다. 그랬더니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돈이 모이는 분들의 지갑에는 공통적으로 3가지 특징이 있었습니다. 첫째는 지갑 안이 늘 여유로웠습니다. 가득 차 있지 않았습니다. 딱 필요한 것만 들어 있었습니다. 둘째는 지폐가 일정한 방향으로 정돈돼 있었습니다. 무심코 구겨 넣은 지폐가 없었습니다. 돈을 넣을 때 방향을 맞춰서 넣는 작은 습관이 있었습니다. 셋째는 지갑 안에 돈을 부른다고 여기는 무언가가 하나씩 들어 있었습니다. 이게 미신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그냥 습관의 차이겠거니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걸 단순히 믿음의 문제로만 보면 안 됩니다. 돈이 잘 모이는 사람들은 돈을 대하는 태도가 다릅니다. 그 태도가 지갑이라는 작은 공간에서 그대로 드러납니다.
지갑은 그 사람이 돈을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보여주는 거울입니다. 오늘 제가 드릴 이야기는 바로 이 거울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지갑이라는 것은 단순한 돈 보관함이 아닙니다. 오랜 옛날부터 사람들은 지갑을 돈이 쉬는 집이라고 불렀습니다. 집이 깨끗하고 정돈돼 있어야 사람이 오래 머물듯이 지갑도 깨끗하고 여유로워야 돈이 머문다고 봤습니다. 집에 손님이 오면 자리를 내드려야 머무릅니다. 지갑도 마찬가지입니다. 들어올 공간이 없으면 돈도 들어오지 않습니다. 제가 만났던 분 중에 70대 초반의 할머니 한 분이 계셨습니다. 그분은 평생 검소하게 사셨고 큰 돈을 만져본 적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노후가 걱정이 되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그분의 지갑을 보여달라고 했더니 처음엔 쑥스러워 하셨습니다. 그런데 꺼내놓은 지갑을 보고 저는 바로 알았습니다. 지갑은 낡았지만 깨끗했습니다. 안에는 딱 3가지만 들어 있었습니다. 지폐 몇 장과 카드 하나, 그리고 작은 황금색 쌀알 하나였습니다. 그 쌀알은 아주 오래전에 돌아가신 어머니께서 넣어주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손을 잡고 이걸 지갑 깊숙이 넣어두거라 하셨다고 합니다. 먹고 사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곁에 두는 것이라고 하셨다고 합니다. 그 할머니는 그 말씀을 수십 년 동안 지켜왔고 정말로 먹고 사는데 어려움이 없었다고 하셨습니다. 이것을 단지 우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다른 것을 봤습니다. 그분은 지갑을 열 때마다 그 쌀알을 봤습니다. 그 쌀알을 볼 때마다 어머니를 떠올렸습니다. 어머니의 마음을 떠올렸습니다. 돈을 함부로 쓰면 안 된다는 마음이 자연스럽게 생겼습니다. 지갑 안에 작은 물건이 그분의 돈을 대하는 태도를 매일 조금씩 잡아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지갑 안에 넣으면 돈이 붙는다고 알려진 것들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것들은 단순한 미신이 아닙니다. 오랜 세월 동안 사람들이 실제로 경험하면서 전해져 내려온 생활의 지혜입니다. 그 안에는 반드시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황금색 쌀알입니다. 쌀은 우리 민족에게 풍요와 생명을 상징합니다. 밥이 있다는 것은 먹고 살 수 있다는 것이고, 먹고 살 수 있다는 것은 가장 기본적인 재물이 있다는 뜻입니다. 황금색으로 코팅된 쌀알이나 금으로 만든 작은 쌀알 장식을 지갑 안쪽 깊은 곳에 넣어두는 습관은 아주 오래전부터 전해져 왔습니다. 이것을 보관하면서 지갑을 열 때마다 풍요의 감각이 조금씩 몸에 배어듭니다. 돈이 들어올 것이라는 기대가 아니라 돈이 있는 것이 자연스럽다는 감각입니다. 이 감각의 차이가 생각보다 큽니다. 두 번째는 뱀 허물입니다. 뱀은 허물을 벗으면서 새롭게 태어납니다. 그 허물을 지갑 안에 넣어두는 것은 돈이 허물처럼 계속 벗겨져 나가도 다시 채워진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특히 자연에서 구한 뱀 허물을 작게 접어서 넣어두는 것을 재물운이 끊기지 않게 하는 방법으로 오랫동안 써온 분들이 많습니다. 물론 이것이 낯선 분들도 계실 겁니다. 직접 구하기가 쉽지 않기도 하고 약간 꺼림칙하게 느껴지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 분들께는 다음 방법이 더 편하실 겁니다. 세 번째는 지폐를 부르는 작은 돌입니다. 황수정이나 호박색, 천연석 작은 조각을 지갑 안에 넣어두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 돌은 재물을 모아두는 성질이 있다고 오래전부터 알려져 왔습니다. 지갑 안에서 돈과 함께 있으면서 돈이 빠져나가는 것을 붙잡아 준다는 의미입니다. 작은 크기여야 합니다. 지갑이 불룩해지면 오히려 역효과가 납니다. 손톱보다 작은 조각 하나면 충분합니다. 네 번째는 지폐를 접는 방향입니다. 이것은 물건이 아니라 습관입니다. 하지만 그 어떤 물건보다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지폐는 항상 같은 방향으로 접어서 넣어야 합니다. 인물의 얼굴이 안쪽을 향하도록 접어서 보관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돈이 지갑 안에 들어왔을 때 편안하게 머물 수 있게 배려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지폐를 아무렇게나 구겨서 넣거나 방향이 제각각이거나 거꾸로 뒤집혀 있으면 돈이 불편하게 머무는 것이라고 봤습니다. 사람도 불편한 자리에는 오래 앉아 있지 않습니다. 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갑을 열 때마다 지폐의 방향이 고르게 맞춰져 있으면 그것을 보는 내 마음도 달라집니다. 돈을 소중히 여긴다는 감각이 몸에 배기 시작합니다. 저는 이 습관 하나만 바꾸고 나서 몇 달 뒤에 지갑 안 상황이 달라진 분들을 직접 봤습니다. 갑자기 돈이 생긴 것이 아니었습니다. 쓸데없이 나가던 돈이 줄기 시작했습니다. 충동적으로 지갑을 열던 횟수가 줄었습니다. 지갑을 열 때마다 잠깐 멈추는 습관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그 멈춤이 말년의 재물 흐름을 조금씩 바꿔 놓았습니다. 다섯 번째는 낡은 영수증과 만료된 카드를 꺼내는 것입니다. 이것은 넣는 이야기가 아니라 꺼내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오히려 더 중요합니다. 지갑 안에 쌓인 낡은 영수증은 이미 나간 돈의 흔적입니다. 그 흔적이 지갑 안에 계속 머물면 지갑이 항상 돈이 나간 상태를 기억합니다. 돈이 들어온 기억보다 나간 기억이 더 많이 쌓입니다. 만료된 카드는 더 직접적입니다. 쓸 수 없는 카드가 지갑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자리는 새로운 무언가가 들어올 자리입니다. 그런데 이미 역할이 끝난 것이 그 자리를 맡고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고 나서 지갑을 한번 열어 보십시오. 낡은 영수증 몇 장이 있는지 세어 보십시오. 만료된 카드가 몇 장이나 꽂혀 있는지 확인해 보십시오. 그것을 꺼내는 것만으로도 지갑 안에 새로운 여유가 생깁니다. 그 여유가 돈이 머물 공간을 만들어줍니다. 지갑의 흐름을 그대로 두면 어떻게 될까요? 저는 이것을 실제로 봤습니다. 오랫동안 지갑을 돌보지 않았던 분들의 말년은 어떤 방식으로든 비슷한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한 가지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70대 중반의 한 어르신이 계셨습니다. 평생 일을 했고 그렇게 못 사신 분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노후에 들어서면서 계속 돈이 부족하다는 느낌이 드셨다고 했습니다. 수입이 줄어서가 아니었습니다. 연금도 있었고 자식들도 조금씩 도왔습니다. 그런데도 항상 빠듯하다는 느낌이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분의 지갑을 보여주셨을 때 저는 바로 알았습니다. 지갑은 두꺼웠습니다. 안에는 쓰지도 않는 카드가 6장이나 있었습니다. 영수증이 한 달치 넘게 구겨진 채로 꽉 끼어 있었습니다. 메모지 조각도 있었습니다. 지폐는 여러 방향으로 뒤섞여 있었습니다. 지갑 자체는 오래됐지만 버리기가 아까워서 그냥 쓰고 계셨습니다. 저는 그분께 조심스럽게 여쭤봤습니다. 지갑을 마지막으로 정리하신 게 언제이십니까? 그분은 잠깐 생각하시다가 웃으셨습니다. 정리를 해본 적이 없는 것 같다고 하셨습니다. 그 지갑 안은 지난 수년간의 돈이 나간 기억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새로운 돈이 들어올 자리가 없었습니다. 들어올 공간이 없으니 들어와도 머물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분께 그날 한 가지만 해보시라고 했습니다. 지갑을 완전히 비우고 닦아낸 다음 꼭 필요한 것만 다시 넣어 보시라고 했습니다. 한 달 뒤에 그분을 다시 뵀습니다. 그분은 웃으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신기하게도 쓸데없는 지출이 줄었다고요? 지갑을 열 때 생각을 하게 된다고 하셨습니다. 돈이 말년에 멀어지는 흐름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건강 문제로 예상치 못한 지출이 생깁니다. 자식들에게 계속 내어주다가 정작 본인에게 쓸 돈이 없어집니다. 오래된 습관 때문에 필요하지 않은 것에 돈이 새어 나갑니다. 이 모든 것의 출발점이 지갑이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하지만 지갑은 그 사람이 돈을 대하는 마음의 상태를 그대로 반영합니다. 지갑이 어수선하면 돈을 대하는 마음도 어수선합니다. 지갑이 가득 막혀 있으면 새로운 돈이 들어올 여지도 막혀 있습니다. 반대로 지갑이 단정하고 여유로우면 돈을 쓸 때도 조금 더 신중해집니다. 한 번 더 생각하게 됩니다. 그 생각의 순간이 말년의 재물 흐름을 지켜줍니다. 그리고 지갑 안에 내가 소중히 여기는 작은 물건 하나가 있을 때 지갑을 열 때마다 그 물건이 눈에 들어옵니다. 그것이 잠깐의 멈춤을 만들어줍니다. 그 멈춤이 충동을 막습니다. 그 하나의 물건이 지갑을 지키는 작은 문지기가 됩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지갑을 바꾸면 됩니다. 지갑을 새로 살 필요도 없습니다. 비싼 무언가를 구할 필요도 없습니다.
지금 있는 지갑을 열고 하나씩 정리하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오늘 제가 드린 이야기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지갑 안에 돈이 붙게 하려면 딱 5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첫째, 지갑 안에 쓸모없는 것을 오늘 꺼냅니다. 낡은 영수증, 만료된 카드, 쓰지 않는 쿠폰 등을 모두 꺼냅니다. 지갑 안에 여유 공간이 생겨야 돈이 머물 자리가 생깁니다. 둘째, 지폐는 항상 같은 방향으로 정돈해서 넣습니다. 이것은 돈을 소중히 여기는 습관입니다. 이 습관이 몸에 배면 돈을 쓸 때도 한 번 더 생각하게 됩니다. 셋째, 지갑 안 깊은 곳에 황금색 쌀알 하나를 넣어둡니다. 문구점이나 온라인에서 아주 작은 황금 쌀알 장식을 구하실 수 있습니다. 비싸지 않습니다. 이 작은 것이 매일 지갑을 열 때마다 풍요의 감각을 상기시켜 줍니다. 넷째, 지갑은 일주일에 한 번 꺼내서 닦아줍니다. 지갑을 닦는 행위 자체가 돈을 아끼고 돌보는 마음의 표현입니다. 그 마음이 재물의 흐름을 만들어줍니다. 다섯째, 지갑을 열 때 감사하는 마음을 잠깐 갖습니다. 지갑 안에 돈이 있다는 것은 내가 살아온 시간의 결과입니다. 얼마가 있든 그것에 감사하는 마음이 돈을 더 불러옵니다. 저는 오랫동안 많은 분들의 지갑과 삶을 함께 봐왔습니다. 돈이 많고 적음이 행복을 결정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돈이 필요할 때 없으면 말년이 너무 힘들어집니다. 몸이 아파도 병원 가기가 망설여집니다. 자식들한테 손 벌리기가 미안합니다. 하고 싶은 것이 있어도 참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조금씩 바꾸는 것이 중요합니다. 거창한 것을 바꿀 필요가 없습니다. 매일 손에 드는 지갑 하나만 바꿔도 됩니다. 지갑을 정리하는 것은 돈을 대하는 마음을 정리하는 것과 같습니다. 지갑 안에 작은 풍요의 상징을 넣어두는 것은 매일 스스로에게 나는 넉넉하게 살 자격이 있다고 말해주는 것과 같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다 보셨다면 지금 바로 지갑을 꺼내 보십시오. 가볍게 한번 열어보십시오. 안에 무엇이 있는지 살펴보십시오. 꺼낼 것이 있으면 오늘 꺼내십시오. 그게 다입니다. 그 작은 시작이 말년의 재물 흐름을 바꿔놓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말년을 더 따뜻하게 만들어 드리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